이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 내용들은 제가 다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긴 해요. 자, 일제가 샴푸예요. 그런데 이 샴푸가 아주 독특합니다. pH가 보통 9.0에서 8.5에서 9.0 정도로 강한 카리 샴푸예요. 그러니까 샴푸하면서 모발 전체를 다 부풀린다고 보시면 돼요. 하고 이제가 케라틴입니다. 그런데 이 케라틴이 또 아주 독특하죠. pH가 3.5에서 4.0 정도에 되는 빙초산 정도의 pH를 가지고 있어요. 이 빙초산이 가끔 그런 뉴스가 들려요. 애기들이 걷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싱크대 문을 열어갖고 그 빙초산을 바닥에 쏟아갖고 앉아가지고 애기를 완전 3도 화상까지 입고 난리를 치거든요. 빙초산 쏟아가지고 그 정도의 이제 강산성인 물질이에요. 그래서 이 케라틴을 피부에 직접 닿는다든지 미용사가 맨손으로 이 케라틴을 만져버리면 흠을 다 벗겨집니다. 그리고 이런 귀 쪽이나 이런 두피에 닿아버리면 빨갛게 발진이 생겨요. 그리고 삼재가 뭐 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2제하고 3제를 혼합해서 쓰는 데도 있고, 근데 3제는 보통 홈케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요 이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구조는, 자, 머리카락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은 큐티클이 있고, 큐티클도 에피큐티클이 있고 엑소 큐티클이 있고 맨 안쪽에 엔도 큐티클이 있고,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이 폰디칼은 CMC도 있고, 자, 모피질 안에는 주세결합이 있고 주세를 연결시키는 측세결합이 있고,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? 멜라닌 색소가 있죠. 그 힐끔 그리지 말고 이분도 예전에 미용하셨다고 하니까. 자, 이렇게 머리카락은 큐티클이 하는 역할, 또 CMC가 하는 역할, 모피질 하는 역할, 모피질 안쪽에서도 간축물질이 하는 역할이 있고 폴리펩타이드가 하는 역할이 다 따로져 있잖아요.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이야기한다라면 바로 이겁니다. 이 모피질 부분도 하나로 묶어버리고요. 더더군다나 큐티클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발은 모피질 부분이 있고 모피질 안에도 주세가 있고 측세가 있어야 돼. 폴리펩타이드가 있고 간축물질이 있고 그 안에 멜라닌 색소가 있고 큐티클도 EI가 있어야 되는데, 어떻게 이 큐티클하고 모발 전체를 다 그냥 감싸버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어디에서 나왔었는가 하면 말 그대로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, 브라질에서 개발이 됐었어요. 왜? 흑인들 앞곱슬을 펴는 용도고요. 그게 파마 약으로 안 되니까 고열로 200도 240도로 샴푸를 해서 모발의 pH를 싹 올려준 다음에 케라틴을 집어넣고 그것을 어떻게 머리카락 전체를 고열로 그냥 다림질을 해서 그대로 고착화를 시켜버린 거죠. 이것들이 변형이 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기존의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예요. 상당히 좋은 물질이긴 해요. 자,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, 또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?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이 단단해지고 파마가 안 나오고, 그 다음에 반복 시술할 때 바늘같이 모발이 빳빳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자, 그래서 바로 이 샴푸를 하고 나서 이 케라틴을 발라서 바짝 말린 다음에 매직 기계로 180도 200도로 당겨놓고 이틀 동안 샴푸하지 않는 그런 구조예요. 그러니까 pH가 높은 샴푸하고 이 생 케라틴을 넣어서 다림질을 해서 머리카락하고 케라틴하고 완전히 달라붙게 만들어서 그동안 이틀 동안 완전히 고착화를 시키는 게 지금까지 그 구조예요. 정말 좋은 물질이긴 해요. 그런데 이 케라틴에 문제가 좀 있죠. 자, 이 케라틴은 18개, 우리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은 18개 아미노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 케라틴하고 비슷한 물질에 여기에 이 생케라틴하고 모발하고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착제 내지는 유지력을 길게 가져가고 케라틴하고 모발하고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바로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
예전 저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질 중에 이게 유지력도 길게 해주고 윤기나 아니면 탄력도 더 좋아지게 하고 이 케라틴하고 모발하고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바로 이 메틸렌 글라이콜인데 이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 자체는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가를 주지 않아요. 이 물질만 가지고는.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가열을 해버리죠. 열을 가열을 해보면 여기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때로는 180도, 200도로 해버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죠? 연기가 나와버리죠. 여기서 발생된 수증기하고 연기 이 아이가 무엇일까요? 1급 발암물질 포름 알데히드 이 물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할 때 시술하는 집에 시술하는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매캐하게 막 톡 쏘는 냄새가 나고 눈이 따갑죠?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생케라틴을 만들고 여기에 이 메틸렌 글라이콜은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가 수입이 되려면 이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0.01% 미만으로 이게 처음에 배합이 돼야 돼요.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 정식 통관이 돼요. 그런데 이게 정식 통관이 되기 전에 문제는 보따리 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거죠. 처음에.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브라질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됐죠. 이걸 2번 시술을 하고 3번째 시술한 고객이 그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을 받고 개인 사우나에 들어간 거예요. 개인 사우나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. 왜? 이거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신경질 내가지고. 그리고 그거 시술한 얼마 후에 요거 시술을 계속했던 미용사도 죽어버렸죠.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보니까 바로 이 메틸렌 글라이콜의 가열을 되면서 나왔던 이 수증기가 연기가 그게 포르말데히드가 돼서 심지어는 이제 폐암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버리고 저는 진짜 한국에서도 봤어요. 그 일본에서 미용실 한 10년 이상 하다가 오는 원장님인데요. 그 원장님이 브라질 축구선수 부인이 일본에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죠. 최초. 그거를 2번 시술하고 3번 시술하다가 지금 매직기계를 땡기고 시술하다가 그다음에 졸도를 해버렸어요. 그 원장님.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 나왔죠. 제가 부산 가서 이런 교육하는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얘기하는데 얼굴을 막 빨개지고 그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때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. 그게 정식 이게 통관이 되기 전에 보따리 상으로 들어왔잖아요. 조금씩 손박스로요.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거죠. 하지만 요런 지금은 요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거의 좀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메틸렌 글라이콜 이 대체 물질이 좀 들어가 있고 너무 고열로 당겨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설탕이 타서 나는 연기조차도 이게 우리가 포르말데히드로 분류를 하잖아요. 근데 모발 안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죠? 그죠? 거기에 이 케라틴이 타버리죠? 거기서 나온 연기. 아마도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 매직 이거 발라서 바짝 말린 다음에 매직기계를 땡기고 나서 그날 집에 퇴근할 때 기분이 어때요? 막 굉장히 나른하고 막 헛기침이 막 나오고 뭐 그다지 좋은 물질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그 연기가 나왔을 때. 하지만 극손상 모발 그 자리에서 요거를 복구된 것처럼 만들어 놓는 데는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. 그 문제는 너무 많이 바르고 고열로 너무 오랫동안 다림질을 하고 고열로 해버려가지고 그게 모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거. 그리고 다음 파마나 염색 시술하는데 파마나 염색이 특히 파마가 안 나올 수 있는 구조밖에 없었죠. 그래서 제가 그 라브레리아라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다라고 느꼈던 그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그 대표하고 조금 이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컬을 걸어 보려고 컬이 다 안 나오니까 그죠? 이거는 주세하고 축제를 하나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특히 이제 가로 세로 계량물질을 다 그냥 하나로 묶어 버리는 거예요. 그냥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그냥 세멘트를 다 그 공구리를 쳐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막 쉽게 표현하자면. 자, 그래서 제가 1차 연화를 하고 안녕하세요. 깨끗하게 헹구고
자, 연화 후에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살짝 도포를 했어요. 혹시라도 이걸 이용해서 이 탄력을 이용해서 컬을 걸어보려고요. 그죠? 이 아이를 살짝 평상시 바르던 것에 한 5분의 1 정도만 발라서 골고루 펴놓은 다음에 바짝 말려놓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? 시스테아민 멀티펌즈 있죠? 시스테아민을 도포해서 이거를 직펌으로 들어갔어요. 과연 이게 정말 컬이 걸리는지. 제가 이 시도까지 해봤었어요. 그런데 어지간만 하면 한 번 연화 후에 그죠? 그리고 시스테아민 발라서 직펌으로 걸어보면 아무리 안 나와도 C컬은 나오잖아요. 그죠? C컬도 안 나와요. 그렇게 3명을 시술해봤어요. 이 한 사람만 그런 줄 알고. 그리고 내린 결론.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그러니까 파마가 나오려면 에센스가 절단이 돼 있다가 형태를 변형을 시켜주고 다시 에센스가 재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절단이 돼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제가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못하게. 그 정도로 이게 아주 강력한 물질이에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컬을 걸 생각은 1도 안 했어요. 단 제 머릿속에 완전히 모발이 박살이 났어. 근데 그 자리에서 이게 뭔가를 해결해 줘야 돼. 그죠? 그때는 이 제품을 쓰자. 그거까지만 가져갔어요. 자, 그래서 이 모발을 이렇게 주세하고 축세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아이를 다시 에센스감을 재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막아주는 것 같다. 제 결론은 그래요.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써보고 해본 결과. 자, 그리고 이 제품을 계속 쓰다 보면 모발이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. 그죠?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고객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징그름하게 안 마른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시술했던 모발이 평상시보다 더 딱딱해진다. 그리고 그게 싫어서 다시 재시술했으니까 바늘같이 더 빳빳해졌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경화가 됐던 원인이 바로 우리가 가열 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드라이기나 매직기계로. 근데 이거 시술한 고객은요 160도, 170도 온도 갖고 드라이 녹지도 않아요. 더 빳빳해지고 더 높은 온도로 가야 돼요. 자, 문제는 모발이 가지고 있는 케라틴은 보통 110도 이상의 열이면 단백질 변성이 오기 시작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그 열로부터 변성이 되는 온도가 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가열기구를 쓰고 드라이기 고데기를 쓰면서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더 단단하게 경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자, 경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물질이 단단해지면서 부피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. 줄어들면서 또 샴푸를 하다 보니까 모발하고 이 아이하고 나중에 유격이 되면서 모발은 딱딱해지면서 거친 느낌이 들었던 거죠.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시술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2주일간은 기가 막히죠. 그냥 완전히 끝장난 것 같잖아요. 모발이요. 다 죽어갈 모발이 막 탄력있지, 윤기나지, 신생기지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뻣뻣해져요.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. 모발 안에서 경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경화를 풀 수 있는 것은 역시 치료밖에 없죠. 어떤 걸 풀 거예요? 그러니까 이 모발이 너무 지금 현재 뻣뻣해져 있다. 그죠? 그러면 샴푸를 하고 나서 액상 치유 있죠? 치유로 살살살살 부드러워지게 좀 벗겨내세요. 살살 벗겨내고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거기에 아까 PPT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매직기계로 150도 정도 다시 다림질을 해주세요. 그렇게 해주면 매끄러운 게 이 뻣뻣한 게 해결이 되고 재시술을 할 때도 역시 이 치어로 한번 풀어주고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PPT를 넣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트리트먼트를 조금만 발라서 다시 경화를 풀고 다시 시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위에 계속 넣기만 했죠. 그러니까 경화 위에 경화죠. 그러니까 계속 또 뻣뻣해지고 거기 또 파마 안 나오고. 그러니까 이 경화를 풀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시술해 주는 거죠. 그런데 이거 시술하는 고객이 파마를 하러 오면
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요거 실수를 하기 전에 모발이 과연 파마가 가능한 모발이었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실수를 하기 전 모발이 과연 파마가 나올 수 있는 모발.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브릿지 몇 번에 그냥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이거를 딱 해주고 모발이 갑자기 힘이 생기고 약간 두꺼워지고 탄력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? 재생이라고 아니면 복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용사 수술로 파마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왜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판매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왜 파마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분이 파마하는 방법 왜 교육을 한 번도 안 할까? 그거 시술하기 전 모발이 과연 파마가 나올 수 있는 모발이었는지 그걸 내가 정확하게 테스트할 줄 아셔야 돼요. 그 모발을. 근데 문제는 고객이 이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. 아주 고가의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시술했는지 안 했는지 고객은 몰라요. 미용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. 감각적으로. 그리고 고객한테 계속 여쭤봐야 돼요. 이거 시술한 경험이 있었는지. 그리고 파마로 오면 끝머리 20가닥 정도를 가지고 이 브라질리안 모발이 두드러진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다 벗겨냈을 때 그때 모발이 어떤 모발인지를 미용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. 어렵잖아요? 그죠? 어려워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우리가 시술했던 내용이에요. 지금도 이거 가지고 주 매뉴얼로 가고 있는 고객들이 있거든요. 자, 근데 파마를 하다 보면 앞머리가 홀랑 타버렸어요. 앞머리가. 여기다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. 손님 길게 끼고 난리쳐. 그럼 죄송합니다. 뭐 아주 웃는 얼굴로 샴푸를 하고 나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얇게 펴발라 주세요. 왜? 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. 근데 우리는 다음을 기약을 안 하고 있는 대로 발라버리고 그냥 바짝 말려버리고 180도, 200도 땡겨버리잖아요. 그렇게 발라서 어떻게 모발이 케어가 될 정도로 140도나 150도로 살짝 단임질 해주고 한번 헹군 다음에 보내면 어떨까? 그죠? 그런 용도를 쓰셔야 돼요. 꼭. 근데 우리는 끝을 보려고 하잖아요. 그 머리 갖고 전체를 다. 그러니까 다음을 꼭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절대로 재생이나 복구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너무 고열로 하면서 이제 포르말데히드, 발암물질. 그게 생성이 될 정도로 강한 온도로 땡기지 마세요. 하지만 이 모발은 저는 귀신같이 찾아냅니다. 그 모발 시술했는지 안 했는지. 그리고 이거 시술했던 모발 이거 파마약을 바르잖아요. 파마약을 이렇게 하면 꼭 끈 같아요. 막 찐득 찐득. 기분 진짜 나빠요. 기구 작업할 때도 빛도 안 들어가고.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? 기구 작업할 때까지 막 누글누글누글누글하고 막 자지러질 것 같은데 살짝 중화하고 깨끗하게 헹구잖아요. 또 귀신같이 일자로 또 이게 또 펴져요 모발이. 하여튼 이 세로 결합을 잡아주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. 모발 전체를 채워주는 게.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거기에 이제 그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많이 시술하잖아요. 그리고 여기 혹시 원장님 이거 쓰시나요? 엔간이즘 발라. 그러니까 시술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. 그러니까 제 시술할 땐 원장님 그 액상 치료 있죠? 액상 치료 내지는 크림 치료로 일단 부드럽게 한번 잡아주고 아까 로트펌 치료 있죠? 그 아이를 다 보내서 전체를 다 빼버리면 안 돼요. 한 50% 정도만 내가 넣었던 것에 그 아이를 다 살짝 걷어내세요. 특히 집중적으로 경화됐던 끝부분을 살짝 걷어내고 깨끗하게 헹궈버리세요. 헹군 다음에 그 모발에 맞지 다시 케어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펌을 하려고 해서 뿌리 볼륨을 살려서 그죠? 그때 치료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PPT를 넣어주고 오늘같이 시스템을 경화를 시켜서 매직기계 150도로 당겨서 중화를 하세요. 그 아이를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특히 염색을 해도 염색이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고 왠지 모르게 얼룩 비슷한 게 돼요.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우리가 꼭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. 자,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질문.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다 똑같아요. 우리 거는 좋으니까 파마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파마 그런. 그 모발 건강한 모발은 이거 안 쓰잖아요 우리요. 그죠?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그냥 끝장 났을 때 다 써버리니까.
하지만 이 구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질문? 이거 끈적한 거는 그러면 그냥 모발이 젖었을 때 끈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컷으로 갔는데 이거예요. 아, 그 안에 모발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달라붙게 하는 그 물질이 대부분 끈적이게 만들어져요.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열 처리라고 헹궈버리면 순식간에 또 모발하고 달라붙어도 없어져요. 맞아요. 예. 그게 좀 신기해요. 그러니까 그 물질이, 그러니까 우리가 케라틴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. 우리가 PPT 옛날에 케라틴 써봤지만 케라틴 써보면 막 그 꼬리꼬리한 발가락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. 이게 원래 케라틴 원액이거든요.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pH를 바짝 낮춰버리고 이 아이 메틸렌글라이콘 얘를 조금 많이 넣어서 모발을 그냥 달라붙게, 그리고 나서 고열로 착파를 시켜버려요. 그게 이제 브라질리안들. 그 과정에서 고열로 다림질을 하면서 곱슬이 펴진 상태에서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. 그 구조예요, 그 구조. 다른 거 없어요. 그리고 조금 더 모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SS감 절단시켜주는 그 안에 시스테인을 집어넣는 겁니다. 그러면 좀 건너면 LTP랑 치오랑 섞어서 그보다는 원장님 뭘 섞지 말고 적게 발랐어요. 양을 네, 양을 적게 발라서 점점 가세요. 원장님도 이거 시술 좀 많이 하셨나요? 저는 이걸 잘 거의 초창기 쓰고 놀래서 안 써요.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때는 안 쓰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더라고요, 사람들. 예? 안 해주니까 다른 데서 그 신데렐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끈적한 것 때문에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젖었을 때도 끈적거리는데 말리면서 또 신기하게도 이런 비닐 표면을 보면 매끄러워지는 느낌 있죠? 그 느낌이 딱 들고 징그럽게 안 말고, 또 드라이도 다른 사람은 150도 연로 드라이를 먹잖아요? 이건 170, 180도 먼저 드라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그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들어가야 되지 이게 드라이바를 먹는다니까요. 그렇지 않던가요?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. 계속 안에서는 이제 아촌 안에 반복이 되는 거죠, 모발은. 그러니까 모발 케라틴보다 이 아이가 모발에서 더 경화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모발은 원장님 컬 보려고 하지 말고, 하지만 딱딱한 걸 풀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뿌리 볼륨을 살려서 뿌리 볼륨만 딱 살리고 치어로 부드럽게 풀어주고, 그 다음에 깨끗하게 샴푸 2번 한 다음에 PPT를 넣고 말린 다음에 시스타민으로 경화를 시켜줘. 근데 그분이 맨날 뿌리 탈색을 하고 염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끈적임이 좀 녹았다 생각하고 아예 엄두를 안 냈었거든요. 아니에요, 원장님.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파마 약에, 그건 원장님이 약을 한 번에 많이 받았었나 봐요. 아니 제가 보니까 예. 그런 머리를 확 약간 좀 이 시컬 드라이라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 나서 그 끈적임이 좀 녹았다 생각했거든요. 아니. 그 트리트먼트가 파마 약에 녹는. 근데 또 헹구면요, 언제 그랬나는 듯이 좀 웃겨요, 이거요. 아주 지독해.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, 한 번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어지간해서는 빠져나오지 않는다. 브릿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브릿지 했던 모발 아무리 케어를 잘해도 그 아이가 없어지던가요? 그대로 남아있잖아요. 자, 또 질문.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돼요. 우리 선생님도 이 매뉴얼 많이 쓰고 있나요? 그 샵에서도? 지금 샵은 안 쓰는데 예. 써본 적이 있어요. 예. 광주에서 저 신데렐라를 바르고 롯데를 말아서 탄력을 줄여가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해본 적은 있어요. 예. 근데 탄력이 생기긴 했거든요. 자, 모발에 탄력은 생기죠. 네, 그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,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쓰고 나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고 나서 모발이 탄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어. 그죠? 모발에 힘은 생기는데 문제는 그 힘이 모발이 본래 갖고 있는 힘이 생긴 게 아니고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하고 열에 의한 힘이라는 거죠. 그 아이하고 모발하고 달라붙고 열로 그냥 그 경화를 시켜버린 거예요. 그럼 이게 샴푸랑 섞여 있는 그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거는 뭐예요? 저희는 그거 가끔 쓰긴 하는데. 그게 이제 큐어드라고 얘기하죠. 큐어드. 큐어드란 제품. 그걸 이제 샴푸 매직이죠. 예전에. 나 이것 때문에 아주 충주해서. 이걸 오늘 우리 원장님 같이 긴 모발인데 그게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약 바르는데 기분 참 안 좋더라고요. 그 약이 먹지도 않고
겉돌고 끈적거리고 저는 이게 설마 몰랐었어요. 아니 그래놓고 컬을 걸었더니 매직했던 머리가 컬이 어떻게 좀 나왔는데 아주 그 힙합 강하게 말아놔가지고 홀랑 포망한 머리 있잖아요. 그 머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. 그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날 이제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이 원인이 일주일 전에 요 큐어디 샴푸 매직을 했는데 그걸 아니에요 라고. 실제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새벽 2시 반까지 다시 그거 다 벗겨내고 시스테 아미로 PPT 넣고 다시 스트레이트를 해줬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포항으로 세미나를 갔어요. 근데 어떤 원장님이 그 전날 야 네가 한번 해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런데 그 전날 그 느낌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을 해줬는데 아니요? 하셨잖아요. 아니요? 하셨잖아요. 아니래. 그러면 원장님 요 반은 제가 시술하는 대로 원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반은 컬을 걸어볼게요.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. 왜요? 그랬더니 아니 시술했는데 여기는 매끄럽고 여기는 컬이 그렇게 뭐가 다 자재를 만들잖아요. 원장님 제가 여쭤봤잖아요. 시술했느냐고. 근데 왜 안 하셨다고 하죠?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이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. 이 교육을 진행할까요 말까요 그랬어요. 정색을 하고. 자지러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? 아니면 이 시술했던 모발을 다시 케어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? 진짜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 화를 잘 안 내거든요. 그날은 대놓고 그랬어요. 이거 진행할까요 말까요? 아니 이 문제점을 이런 내용들을 개선을 하려고 그걸 대비를 하려고 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시험하겠다라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머리카락 만져지면 홀랑도 다 독박스 씌울 거 아니냐고. 진짜 왜 이러시냐고. 그래 놓고 다시 그러니까 왜 이 머리를 파마를 하려고 해서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시술할 때는 좋았는데 일주일부터 지나면서 이제 감당해야 된다고. 모발이 뻣뻣하고 안 마르고 계속 묶고 다녔다고.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파마를 해서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지. 그래서 그날 한 20가지 약품을 발라갖고 제일 강한 약을 갖고 끝머리 쪽에 완전히 모발이 자지러진 모발. 원장님 모발이 본래 윗모발이 아니냐고. 이거 시술하기 전에 파마가 나오고 맞아요. 저기 탈색 7번 했어요. 그 머리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해주고 그 회사는 파마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한테 파마를 시키는 거예요.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 뒤로 제가 이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쪽에 굉장히 많이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귀신같이 찾아냅니다. 딱 샴푸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샴푸하고 나서 약 바르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만져보잖아요. 그런 내용을 다 체크해요. 차라리 매니큐를 벗겨내면 되지만 이 아이는 벗겨지지도 않아요. 일종 좌측자가 홀랑 가버리고.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매뉴얼이에요. 그 자리에서 결과물을 해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물질인데 너무 많은 양을 발라버리고 고열이 문제였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에 바르던 것에 3분의 1 정도만 바르셔도 돼요. 그리고 150도 이상 올리지 마. 그리고 기계 작업하고 나서 살짝 한번 헹구는 거.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그게 모발에서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있도록. 원장님 빠지든가? 지금까지 해봅니다. 어디 거 쓰세요? 신발 잃어버린 여자? 맞아요. 그 여자? 제 말이 맞아요. 그렇게 하세요. 그래서